현진호와 함께 떠나는 꽃산행. 오늘 2023년 9월 1일은 설악산으로 갑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계령 휴게소를 출발한 시간이 오전 5시. 아직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슈퍼 블루문이었습니다. 커다란 보름달을 보면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에 여명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설악산의 초가을 꽃들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 자태를 드러내는 꽃은 금강초롱꽃,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죠. 새벽에 출발한 덕분에 멋진 새벽 운해를 보며 산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만에 서북능선인 한계령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북능선을 따라서 대청봉 쪽으로 길을 재촉하자 커다란 주목나무가 반깁니다. 습기가 많은 숲속에서는 금강분치가 한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설악산 아니고서는 보기 어려운 희귀식물이죠. 줄기가 없고 꽃줄기만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위떡풀도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투구꽃이 산행 내내 능선에서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 한 2주간은 설악산 서북능선은 투구꽃의 계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송이풀도 마지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는데요. 가끔 흰 꽃이 핀 흰 송이풀도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요. 서북능선 내내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높은 산까지 올라온 질경이가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설악산으로 와서는 외래종이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죠. 꽃산행을 하면서 덤으로 얻는 것이 있다면 풍경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진범이라고도 하는 진교가 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투구꽃과 사촌벌이 되는 식물이죠. 설악산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 포인트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각시 서덜치가 서북능선에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각시추에 비해서 모인 꽃삭의 조각이 가늘고 길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각시추보다 높은 곳에서 자라죠. 은분치도 서북능선 여러 곳에서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야산 은분치를 구분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통합하여 은분치로 보는 추세입니다. 잎의 뒷면은 은빛이 돌지요. 그래서 은분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칼립 용담이라고도 하는 관암풀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잎이 가늘고 긴 게 특징이고 이맘때 꽃을 피우죠. 또 다른 전망 포인트에서 본 설악산 능선의 자태입니다. 산행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풍경이 주가 되고 꽃은 덤이 되겠지만 꽃산행을 하는 저에게는 꽃 탐사가 주고 이러한 풍광은 덤이 되겠죠. 중청봉, 대청봉을 비롯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반대쪽으로 귀때기청봉, 안산 그리고 남쪽으로 전봉산이 가늠되는 멋진 풍광을 한동안 즐겼습니다. 고산성 단풍나무의 일종인 부개꽃나무의 열매를 보고 밑을 살폈더니 주변에는 멍덕딸기라는 북방계 산딸기 속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북능선 곳곳에 며느리밥풀꽃 종류도 피어 있었는데요. 이 종은 새며느리밥풀이라는 종입니다. 고산식물인 산행도나무의 열매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식용 가능한 열매죠. 오늘 설악산 꽃산행에서 만나고 싶었던 식물 중에 하나인 태백치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군락을 지어서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 태백치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특산종으로 발표된 식물입니다. 강원도의 높은 산과 경기도의 일부 높은 산에서만 발견되지요. 줄기와 잎자루에 희고 뻣뻣한 털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모인 꽃삭의
조각이 긴 끝이 옆이나 밑을 향하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금강분치에 비해서 조금 이르기 때문에 꽃이 핀 개체들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높은 산 능선에 자라는 생열기 나무의 열매도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줄기에는 가시 같은 털이 많이 날고 열매는 길쭉한 게 특징이죠. 강원도 산자락에 자라는 인가목은 둥근 열매가 달려서 구분되지요. 숲속에서 자줏빛 꽃을 피운 식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줄기에 날개가 달린 당분치였습니다. 당분치는 북방계 식물로 모인 꽃사계가 난형이며 줄기에 날개가 달리는 게 큰 특징입니다. 다른 분치속 식물들과 쉽게 구분할 수 있지요. 촛대승마도 숲속에서 하얀 꽃들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꽃차례의 모양이 촛대처럼 생겨서 촛대승마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양상화가 피는 것도 특징입니다. 진교와 비슷하지만 흰 꽃을 피우는 흰 진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빨간 열매를 익히고 있는 백당나무가 곳곳에 자라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탐스러운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늦가기 꽃을 피운 물레나물도 눈에 띄었는데요. 대부분 열매를 익히고 있었는데 꽃이 핀 개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을은 구절초의 계절이죠. 설악산 능선에도 바위지대에 많은 구절초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라는 구절초는 잎이 좀 가늘게 갈려진 가는 구절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늘 구절초는 지금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9월 하순, 10월 초순까지 설악산 서북능선을 대표하는 꽃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설악산 서북능선의 끝청 정상입니다. 끝청에서는 대청에서 안산까지 이어지는 서북능선이 한눈에 들어오고 건너편에 있는 가리봉능선의 가리봉과 주곡봉도 잘 들어옵니다. 남쪽으로는 전봉산, 더 멀리 오대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북능선에는 몇 종류의 침엽수가 자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분비나무입니다. 전나무 비해서 높은 곳에 자라고 전나무와는 달리 잎의 끝부분이 둥글어서 찌르지를 않습니다. 바위지대에는 까치고들빼기도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들 때는 조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식물이죠. 설악산 꽃사랑에서 만나고 싶었던 귀한 식물을 하나 더 만났습니다. 이노리나무라는 장미과 식물인데 빨간 열매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양지바른 등산로 가에는 정령엉겅퀴가 흰 꽃을 한참 피우고 있었습니다. 고려엉겅퀴와 같은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고 하지요. 중청봉 옆을 지나서 바라본 대청봉의 모습입니다. 중청대피소는 9월 중에 폐쇄되고 곧 철거된다고 하지요. 중청대피소 부근에는 고산식물인 산호이풀이 꽃이 한창이었고요. 가는잎 구절초도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대청봉을 향하자 눈잣나무 대군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북방계 식물로서 남한에서는 설악산까지만 내려와서 자라죠. 주변에는 두메오리라는 북방계 식물도 많았는데요. 이 두메오리 나무는 남한에서는 설악산과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대청봉 일대에 많은 개체가 자라고 있고 점점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는 산부추도 자줏빛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습니다. 벌과 나비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고산지대에 자라는 사슬의 피나무도 서북능선 산행 중에 내내 볼 수 있었던 능선의 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설악계 주봉 대청봉입니다. 해발 1705m. 오늘 한계령에서부터 백두간을 따라서 대청봉까지 늦여름에 꽃들을 살펴보았습니다.